자, 이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익스트라 커리큘러를 좀 했잖아요. 그 아까 그 쓸 상도 좀 받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이걸 갖다 패션 프로젝트를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익스트라 커리큘러 특별 활동은 원서를 쓰는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볼 때 티어 1, 그러니까 티어라는 말이 단계, 레벨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레벨 1부터 레벨 4까지로 봅니다. 그러면 레벨 4의 활동은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 그게 레벨 4예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레벨 4예요. 그다음에 레벨 3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대회 같은 게 있으면 그쪽에 디스트릭트 대회 아니면 스테이트 대회 정도 디스트릭트 대회에서 나가서 뭐 입상했다. 우리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노스쇼어 동네에서 좀 뭐 했다. 요거에 레벨 2, 티어 2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티어 3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만들고 그 그룹을 뭐 봉사활동 같으면 자기가 만들고 최소한 15명 이상의 신입 회원을 받아들인 거고 지역사회에서 인정하는 게 레벨 3가 돼요. 그 정도는 그런 봉사활동들은 주급, 주급, 그러니까 우리 BC주죠. 거기서 어떤 대회를 이긴 것만큼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보틱스를 해가지고 리지오널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티어 2 정도가 되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교내 합창단에 해가지고 스쿨 디스트릭트 합창단에 뽑히면 자 티어 4에서 티어 3로 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합창단 중에서 프로빈셜 합창단 그러니까 올 스테이트죠. 주 대표 거기다 뽑힐 때 그냥 뽑히는 게 아니고 오디션을 해서 뽑히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오디션을 해서 뽑힌 거. 그래가지고 주 대표 전체 합창단에 속했다. 그러면 티어 2 정도가 되는 거고 티어 1은 예를 들어서 뭐 나라 전체 대회에서 입상했다. 이겼다. 이 정도 되면 티어 1이 되겠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 밴쿠버 세컨드리 저기 스쿨 디스트릭트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거의 매년 그 뭐를 이기냐면은 한 팀이나 두 팀 정도가 여기 캐네디안 노스 패시픽 리지오나를 이기거든요. 그러면 이기면 그게 뭐냐면 거의 티어 1급인 거예요. 네. 됐죠? 근데 그런 거를 해서 자, 특별히 티어 1 정도를 했으면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자기가 정말 거기 열심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리서치나 캠프나 온라인 활동 등으로 연결을 시켜서 자기가 진짜 여기에 패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지도를 하는 게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어른들이 조금씩 도와줘야 될 부분인 거예요. 네. 그다음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봉사활동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거는 뭐 봉사활동 애를 보내주고 데려다주고 거기다가 태워오고 데려다주고 태워오고 이거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뭐를 하냐면 일단 가면은 자기가 거기 리더십에서 막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 지역 사회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나 어떤 기업이나 이런 거와 연결해서 이메일 계속 보내고 쫄라야 돼요, 사람들을. 그러면 여기는 되게도 희한하게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런 이메일을 보내네 우리한테 막 이런다고. 응? 그러면서 기특하게 봐서 우리가 뭐 좀 해줄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계속 키워가면 10학년, 11학년 올라가면서 그게 되면서 이게 익스트라 커리큘러가 원래는 티어 3였다가 티어 2가 되고 티어 1으로 올라가는 그런 액티비티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공부도 잘했어요. 뭐 아까 피직스, 뭐 매스를 했어요. 그런 거는 대학 교수님들한테 코딩도 잘해. 뭐 이러면은 대학 교수님들한테
이메일 보내가지고 여름에 그쪽에 있는 저희 분명히 연락이 옵니다. 저희는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교수님들한테 보내갖고 자신의 이 관심사를 갖다가 진솔하게 소개를 하면 교수님들이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안 해서 그렇지 찌르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될 수도 있겠죠.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반도 아니죠. 10%는 되고 90%는 안 돼요. 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면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자신이 이렇게 뭔가를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엑스트라 커리큘러의 핵심입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름에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 리서치 결과를 학회에 제출한다. 뭐 많이 해봤죠. 한국은 무슨 이걸 돈 들여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게 어려우면 뭐 학회에 제출하기가 그 정도 되는 게 아니면은 출판도 해본다. 이거는요. 아마존 구글 북에다가 그냥 자기 거 올리면 돼요. 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게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쓰는 난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보면 아트나 뮤직 이런 클럽 활동, 커뮤니티 활동, 그러니까 봉사 활동이죠. 심지어는 집에서 동생을 봤다거나 밥을 해야 됐다거나 청소를 지가 다 해야 돼, 집안일을 다 해야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부모가 다 돌아가셨다거나 뭐 이런 애들은 그런 거 다 여기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겠느냐 하면 yes라면 여기 칸이 10개가 주어진다. 10개. 10개가 주어지는데 이걸 전부 다 150 캐릭터, 문자 150자 A, B, C, D가 한 캐릭터예요. 150 캐릭터, 빈칸도 한 캐릭터. 150자 내로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하키를 일주일에 4시간을 했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하키 팀에 소속이 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 BC주에서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뭐 그 팀에서 이제 캡틴 정도 했어요. 여기 이긴 건 아니고 그 리그에서 이렇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티어 2 정도의 활동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때가 적을 때 막 내가 내 인생을 들여서 열심히 했는데 150 캐릭터로 그것을 적어야 되니까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채우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자 무조건 적어야 되는 게 포지션이나 리더십 그냥 멤버였다 이렇게 적기가 참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리더십 쪽으로 올라가도록 노력을 하고요. 리더십으로 올라가려면 이메일이나 이런 걸 계속 써서 사람들을 쫄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설치는 사람이 리더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organization name.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 이런 거는 적어봐야 잘 그렇게 없겠죠. 제일 좋은 거는 학교. 제일 좋은 거는 전국적인 협회. 그러니까 전국 물리선생연합회에서 인정해주는 시험이야. 뭐 이런 게 좋은 거죠. 혼자서 뭐 나는 어느 학원에서 진짜 그 미국의 우리 전미의 학원 있는 체인이 있는 그런 학원들은 보면 자기 학원에서 만든 시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참여해서 그러면 참여한 사람은 상장을 다 줘. 그래서 그걸 제가 지금 올리려고 할 때 보면 참 어이가 없어요. 네. 그런 거는 별로고 제일 좋은 거는 지역 공인사회 학교 그다음에 전체가 있는 누구만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고 150자.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밑에 participation grade level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9학년 때부터 꾸준히 해온 거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뭔가 활동을 하게 되면 취미로만 하지 말고 대회를 반드시 나가거나 그러니까 뭐 앱 개발을 했어요. 취미로 우리 애가요. 게임 개발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 게임 개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게임 혼자서 개발했고 그런 거 게임 개발을 했으면 그거에 상을 주는 그런 대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대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컨설팅 한 학생 중에 아무것도 상이 없어가지고 내셔널 상을 뭘 받나요? 마지막에 얘가 게임 같은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알아봐 줘서 그 대회에 나가서 내셔널 상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필요한 거죠. 네. 다음, 특출나지 않다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는 지양해야 하고 빨리 그만두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다음 반드시 한두 가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인 그런 활동들은 패션 프로젝트와 연관 짓는 게 필요하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웨스트 밴쿠버 저기 스쿨 디스트릭트에서 로보틱스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 로보틱스를 갖다가 해서 대회에 나가가지고 뭔가 이기고 느낀 점도 많아요. 근데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 그런 걸 갖다 궁금해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실생활에서 뭐 머신 움직일 때 자동으로 하는 뭐 이런 거 온 데다가 이메일을 보내는 거야. 내 여름에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나를 옆에서 리서치를 같이 좀 보도록 해달라. 그러면 운 좋게 어떤 교수가 연결을 왔어요. 연결이 와서 그걸 갖다가 해서 거기서 발견하고 안 거를 더 좋은 거는 그거까지만 가도 좋은데 그걸 갖다가 또 뭐 약간 리서치 페이퍼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거나 그죠? 그러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로보틱스를 하다 보니까 로보틱스가 잘 되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막 이렇게 적어. 그럼 그걸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출판을 해도 되고 유튜브에 올려서 그 로보틱스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비디오 뭐 이런 거 그런 거 쫙 시리즈로 올리고 이러면은 이게 패션 프로젝트인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가려면 어른들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냅두면은 절대 안 되죠. 자, 이런 패션 프로젝트로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 되고 이런 패션 프로젝트를 또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여름 캠프들도 있습니다. 그 여름 캠프에 저희가 지원할 때 보면 이런 샤드 캠프 캐나다 거고요. 뭐 예일이나 뭐 지금 이런 캠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돈 주고 가야 되는 캠프들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돈 안 주고 가는 프리 캠프에 어플라이를 했을 때 뽑혔을 때 그게 최고. 그건 티어 1이에요. 그다음에 돈 주고 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름이 있고 컴패러티브한 이거 지금 보면 예일 캠프라든지 샤드 캠프 같은 데는 다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돈 낸다고. 그러니까 돈을 내도 어플라이를 해야 되고 셀렉티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캠프를 가야 될 때 원서를 쓰는데 이 원서 작업이 거의 대학 지원 원서 비슷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패션 프로젝트와 함께 리서치도 신청하고 캠프도 신청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10, 11학년 때 경쟁이 치열한 이런 캠프에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레주메도 만들고 에세이도 써보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12학년 때 할 원서 작업을 미리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10학년 때부터 11학년 때부터 이런 캠프에 자꾸 가면 레주메라든지 뭐 에세이라든지 이런 게 막 쌓여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션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도 그 썼던 에세이를 잘 각색해서 또 내고 그죠? 어, 레주메도 만들어 놨으니까 또 거기에 맞게 작성해서 내고 이러면은 그게 전부 다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9학년 때부터는 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는 뭐 아까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고 했죠, 그죠? 자, 그다음 원서 이제 12학년이 됐어요. 11학년 자, 11학년 5월부터 원서 작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최고의 에세이가 나올수록 자신의 성숙 독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커먼 앱에 또 이제 채워주는 게 칼리지 에세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퍼스널 에세이라고 해서 7개 주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쓰게 돼 있습니다. 자, 11학년 5월부터 원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뭐 5월부터는 5월에다가 이렇게 다 이제 AP 시험 끝나고 나면은 자기가 소위 말하는 카운셀러한테 브렉 시트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가 이제 자랑거리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대학교에 지원할 것 같으니까 야, 이런 나를 알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종이를 먼저 한 5월 달, 6월 달에 먼저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해야 합니다. 카운셀러랑은 싸우지 마세요. 절대로. 카운셀러랑은 항의도 하지 말고 늘 웃는 얼굴로 예쁘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11, 12학년 때 있는 영어 선생님들하고도 그 영어 선생님 인종차별하는 거 아니야? 뭐 우리 애 점수가 왜 이렇게 안 나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레코멘데이션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늘 따질 때도 이렇게 정중하게 따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방학 동안에 있는 학교들을 자기가 지원할 학교들을 좀 체크를 해서 최고의 에세이가 나올 수도 여름부터 많이 하고요. 퍼스널 에세이에서는 다른 걸 보여줘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기승전결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처럼 하나의 스토리를 쓰는, 응? 오케이? 스토리를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쭉 그 사람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좀 성숙한 사람이구나. 그지? 그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도 한국 학생들이 좀 많이 약한 부분들이에요. 네. 원체 글도 잘 안 읽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내러티브를 쓰는 훈련을 많이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소서 쓸 때 이렇게 이런 문학적 표현을 해서 하라고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문학적 소설가가 소설 쓰듯이 하라고 계속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마다 supplemental college essay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학교가 왜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다른 학교하고 우리 학교하고 뭔 차이가 있는데 너는 우리 학교를 오는 건데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찾아가 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한 요번 다가오는 봄방학 때는 아이비리그 투어도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좀 시간을 내서 관심 있는 학생들하고 저희는 가서 건물만 보는 그런 아이비리그 투어는 그냥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면은 학생들 좀 만나고 거기 얘기를 들어보고 그다음에 안에도 또 들어가 보고 뭐 이렇게 뭐 여기가 어떤 곳인지 무슨 연구를 하는 것인지 그 전에 사전에 공부를 하는 세션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을 간다 아이비 리그 투어를 한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이 학교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그 공부를 같이 한 걸 가지고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투어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갔다 오면 애들이 좀 많이 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